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69세 정순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7년 전 아들이 보고 싶어 무작정 캐나다 밴쿠버로 온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범한 한국 할머니였던 제가 지금은 캐나다 지역에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국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 또는 나이가 들어 힘들어하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45세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저는 외아들 민수를 키우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들은 제 기대에 부응하며 서울대 생명과학과에 입학했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 캐나다 대학에서 식물생명공학 분야로 박사과정 진학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멀리 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첫 1년은 매주 화상통화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2년차에 들어서며 통화 빈도가 줄었지만 민수는 항상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연구도 잘 되고 있고 교수님께도 인정받고 있어요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3년 후에는 캐나다인 여학생 에밀리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5년 차에는 결혼 소식을, 6년 차에는 소피아 출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은 매번 엄마, 걱정 마세요. 박사과정 마치고 좋은 제약회사에 취직했어요. 에밀리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소피아도 건강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들 가족을 보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해만 갔습니다. 직접 손녀 소피아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아들 부부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 64세 생일을 혼자 보내던 날 결심을 했습니다. 20년간 모아온 노후 자금을 챙겨 밴쿠버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깜짝 선물로 2달만 머물다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10시간의 비행 끝에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을 찾아 출국장으로 나오자 민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아들과 달랐습니다. 넓은 어깨와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야윈 얼굴에 초췌한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포옹하는 순간 느껴지는 그의 몸은 더 마르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야위었구나. 제 말에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차는 어디 뒀니? 제가 주차장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요. 차는 잠시 수리 중이에요. 오랜만에 본 아들과의 재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밴쿠버의 날씨와 관광지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의 직장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30분 정도 타고 밴쿠버 외곽서리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층짜리 오래된 건물의 계단을 오르는 동안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들이 이런 곳에 살고 있었다니. 좁은 2베드룸 아파트에서 금발의 젊은 여성이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내 에밀리와 손녀 소피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에밀리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눈에서는 어떤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겠다고 갑자기 통보했을 때 집안 형편이 이런 상태인 것을 보여주기 싫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소피아는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소피아의 목소리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작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소피아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민수의 학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주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를 열어보니 우유 한 팩과 계란 몇 개, 양배추 반쪽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에밀리가 준비한 간단한 파스타였습니다. 3명이 먹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양으로 각자의 접시에는 소량의 파스타만 담겼습니다. 소피아는 천진난만하게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수와 에밀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벽이 얇아 침실에서 나누는 부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형편이 이런데. 에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 내가 어떻게 거절해.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당신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일단 엄마가 계신 동안만이라도 잘 지내자.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10년간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과 고추장으로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진심으로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소피아도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에밀리가 소피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한 후 저는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야,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사과정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졸업 후 취직한 제약회사가 1년 만에 파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계속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자리가 많지 않았고 연구비 삭감으로 대학 연구소도 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종합병원 간호사였지만 병원 내 차별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사직했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세도 2달 밀렸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정말 죄송해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밀린 집세를 내지 않으면 퇴거 조치를 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일단 밀린 집세부터 내자. 그리고 냉장고도 채우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바보같이 굴지 마. 내 아들, 내 손녀가 굶고 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니? 지금은 이게 필요한 때야. 저녁에 에밀리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냉장고를 식료품으로 가득 채우고 밀린 집세와 공과금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녀는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에밀리,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사이에 빚이란 없어. 모두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풍성한 식사를 하며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캐나다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수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피아는 신이 나서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자랑했습니다. 민수의 취업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공원 한쪽에 무성하게 자란 민들레 군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들레는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노란 꽃들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들레를 나물로 무쳐 먹거나 약으로 달여 마시기도 합니다. 어릴 적 시골에 살던 제 어머니는 봄마다 민들레를 캐서 나물을 해먹곤 하셨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민들레차를 끓여주시곤 했습니다. 호기심에 몇 개를 뽑아 맛을 보니 쌉싸래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민들레보다 크고 튼튼했지만 맛은 비슷했습니다. 마침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 한국 시골의 이모님이 민들레로 담근 김치를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이모님은 민들레는 간에 좋고 해독 작용도 있어. 봄에 만들어 먹으면 1년 내내 건강하지라고 하셨습니다. 몇 뿌리를 더 뽑아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민들레를 깨끗이 씻어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넣고 정성껏 양념을 했습니다.
에밀리가 부엌에 들어와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뭐 만들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들레 김치, 제가 대답했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들레,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약초야. 민들레는 간 기능을 도와주고 해독 작용도 있어. 게다가 맛도 좋고. 정말요? 에밀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간호사의 직업병인지 호기심도 보였습니다. 이런 건 한국에서 자주 먹나요? 요즘 한국에서는 많이 먹진 않지만 시골에서는 봄철에 민들레 나물을 즐겨 먹어. 김치로 담그는 건 좀 특별한 방법이지.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김치를 담갔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의 한국인 친구 재현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재현은 민수와 대학원 시절 알게 된 친구로 현재 밴쿠버에서 소규모 한식당 서울 가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재현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 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집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민들레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어머, 이건 뭐예요? 재현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들레 김치야. 재현은 조심스럽게 한 입 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쌉싸래한 맛이 신선해요. 어디서 민들레를 구하셨어요? 여기 공원에 널려 있더라고. 재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줌마, 이거 진짜 특별한데요? 요즘 밴쿠버에서 건강식이 대세인데 이런 특별한 김치는 시중에 없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제 식당에 납품해 주실래요?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냥 집에서 만든 건데. 아줌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 특히 밴쿠버 사람들은 건강식에 미쳐 있어요. 유기농 민들레 김치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민수와 에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주 1회 20병만 납품해 주세요. 한 병에 $15에 살게요. 어떠세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식품을 팔려면 분명 여러 규제가 있을 테고 무엇보다 공원에서 채취한 식물로 상업적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합법적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 규정도 있을 텐데. 초기에는 제 식당에서만 판매할 거니까 문제 없어요.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사업자 등록하고 허가받으면 되죠. 민수가 갑자기 엄마 한번 해보세요. 재현이 말이 맞아요. 여기선 이런 특별한 음식이 잘 팔려요. 저도 도울게요. 에밀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저는 재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돈을 벌기보다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것보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근처 공원들을 돌아다니며 민들레를 채취했습니다. 깨끗한 곳에 민들레만 골라 뽑고 집에서 정성껏 씻고 다듬어 김치를 담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고춧가루가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한인마트에서 비슷한 제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저를 도와 민들레를 씻거나 유리병을 소독했습니다. 처음에는 방관자였던 에밀리도 점차 관심을 보이며 라벨 디자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소피아는 할머니가 만드는 신기한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며 곁에서 작은 일을 도왔습니다. 첫 납품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재현의 식당 서울 가든을 찾았습니다. 우와, 멋지게 만드셨네요. 재현은 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라벨도 예쁘게 붙이셨네요. 에밀리가 디자인해줬어요. 한 병에 $15니까 여기 $300예요. 다음 주에도 부탁드려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300가 든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오늘 저녁은 근사하게 외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울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소피아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모두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피아는 고열로 인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치료 없이 수액 주사와 해열제만 처방했습니다. 이렇게 약만 주고 끝인가요? 에밀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열이 계속 오르면 다시 오세요. 집에 돌아온 에밀리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민들레 뿌리로 우려낸 차였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볼까? 민들레 차는 열을 내리고 해독 작용도 있어. 어릴 때 내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셨어. 에밀리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괜찮아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있으니까. 약과 함께 마시면 더 좋을 거야. 자연의 치유력을 무시하면 안 돼.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피아는 쓴맛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꿀을 넣자 기꺼이 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피아를 간호했습니다. 소피아가 잠든 후 저는 손녀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며 민들레 차를 조금씩 더 마시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소피아의 열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 차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간호사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민들레 차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밀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저에게 한국 전통 약초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들레 김치는 재현의 식당에서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재고가 소진되었고 많은 손님들이 집에 가져가고 싶다며 문의했다고 합니다. 아줌마, 다음 주부터 물량을 40병으로 늘려주실 수 있어요? 재현이 전화로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도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민들레를 더 많이 뽑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식탁에 모인 가족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 회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제 전공이 식물학이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그곳에 민들레를 심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관리할게요. 정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민들레는 생명력이 강해서 관리하기 쉬워요. 게다가 수확 후에도 빨리 다시 자라거든요. 에밀리도 처음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도 주말에 김치 담그는 것 도울게요. 그리고 라벨을 좀 더 전문적으로 디자인해 볼까 해요. 소피아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래요. 민들레 뽑는 거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그렇게 우리 가족의 첫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아파트 단지의 작은 텃밭을 임대해 민들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을 만들어 왔고 주말에는 모두 함께 민들레 김치를 담갔습니다.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재현의 식당을 넘어 인근 한인마트에서도 민들레 김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건강식에 관심 많은 현지인들도 찾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문량은 주당 100병에 이르렀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당장의 생계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어느 날 시청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식품 사업 허가 없이 상업적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공문을 읽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했나 봐요. 캐나다는 식품 관련 규제가 엄격해요. 어떡하지? 이제 그만둬야 하나? 에밀리가 의외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식품 안전 인증을 받으면 돼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소피아가 민들레차 덕분에 나았어요.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어머니의 김치는 정말 맛있고 특별해요. 제가 서류 작업을 도울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과 식품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저축을 합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용으로 남겨뒀던 건데 지금이 그 비상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모든 저축을 털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침, 민수가 텃밭에서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엄마, 빨리 나와봐요. 우리가 정성껏 가꾸던 텃밭의 민들레가 모두 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민들레들이 무참히 짓밟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에밀리가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신 것 같아요.
전에도 텃밭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불평했었거든요. 에밀리가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없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텃밭을 버리고 더 안전한 곳에서 민들레를 키울 수는 없을까? 내가 한국 시골에서 작은 비닐하우스로 채소 키우던 것처럼.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했던 분야예요. 실내에서 키우면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생산할 수 있고 품질 관리도 더 쉬워요. 에밀리도 흥분했습니다. 그럼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생산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날씨나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대학 시절 교수님께 연락해 시스템 설계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에밀리는 온라인으로 실내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모든 저축을 사업 준비에 쏟아부은 상태에서 추가 투자는 불가능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어때요? 에밀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신용 상태로는 불가능해. 특히 아직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게. 엄마, 안 돼요. 그건 엄마 노후를 위한 거잖아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내 노후는 너희가 잘 되는 걸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건 도움이 아니라 투자야. 우리 가족 사업에 대한 투자. 엄마를 믿어봐. 결국 모두가 동의했고, 저는 한국에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창고를 임대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민수의 식물학 지식은 이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우리는 식품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창고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민들레가 자라고 있었고, 한쪽에는 식품 가공을 위한 깨끗한 작업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민들레 품종도 개량했습니다. 더 쓴맛이 적고 영양 성분이 풍부한 민들레를 개발한 것입니다. 에밀리는 민들레의 약효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캐나다에서도 민들레가 약초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간 기능 개선과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민들레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에밀리의 관심은 우리 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민들레차, 민들레, 추출물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후 우리 가족은 정식으로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로고는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이는 에밀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로고는 어머니처럼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창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불청객처럼 여기던 며느리가 이제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성공은 밴쿠버의 유명 유기농 식품 체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민들레 제품을 모든 지점에서 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형 식품 회사에서 소송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들레의 약효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건 우리를 시장에서 밀어내려는 수작이야.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에밀리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간호사로서 여러 논문을 찾아봤어요. 민들레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민수는 대학 시절 교수님들과 연락해 민들레 효능에 대한 과학 논문들을 수집했고, 에밀리는 간호사 시절 동료들을 통해 임상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법정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민들레의 약효는 전통의학과 현대과학 연구 모두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형 회사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소송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었어요. 소송 이후 민들레는 캐나다 전역에서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하며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면서 주문이 폭증했고 우리의 작은 창고 시설은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대학 연구소의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 가족 사업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밀리도 간호사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케팅과 영업을, 민수는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제품의 품질과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던 집을 완전히 팔아 그 돈으로 밴쿠버 외곽의 작은 농장을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전액을 지불할 수는 없어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저는 캐나다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국의 집은 어머니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인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추억은 이제 여기 너희와 함께 만들어갈 거야. 그 집에 담긴 과거보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더 중요해. 우리가 구입한 농장은 5에이커 규모의 작은 땅이었지만 민들레 재배와 가공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작은 가공 공장도 지었고 제품 라인도 확장되었습니다. 민들레 김치, 차, 샐러드 드레싱, 민들레 추출물을 활용한 스킨케어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에밀리가 개발한 민들레 세럼은 피부 트러블에 효과적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민들레는 밴쿠버를 넘어 토론토, 몬트리올 등 캐나다 전역으로 판매망을 넓혔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우리 가족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농장 근처에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좋은 학교에 다니며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부자 됐네요.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엄마가 캐나다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허름한 아파트에서 빚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에밀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를 오해했고 어머니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민수, 에밀리, 소피아, 우리 네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고 노란 민들레 꽃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왔던 저는 이제 민들레처럼 이국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은 때로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작은 민들레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어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들을 키우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